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0원부터 시작하는 돈 공부 3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제는 BSC 경영 전략으로 나를 경영하라입니다. 이 BSC의 약자는 Balanced Scorecard라고 하는 경영 전략의 약자인데 이것은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영 전략 중 한 개이며 대부분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 경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과 세계에서 이미 탑 10, 탑 100 여기에 포함하는 회사들이 이러한 경영 전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액이 100억이었다. 그럼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목표가 있을 테니 2020년 매출액 목표는 얼마를 잡자. 임원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50억을 목표로 하겠다. 또는 200억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방법에 대한 how to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how to. 어떻게 만드냐. 매우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1월 평균 매출액이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억 나누기 12를 하면은 평균 월 매출액이 나옵니다. 평균 월 매출액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열어서 100 나누기 12 하면은 8.33이 나오네요. 8.33 매출액 하면은 2019년도 이미 100억을 달성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0억이다. 그렇게 해서 12로 나누면은 월 평균 매출액은 8.33억 매출액인데 분명히 이 매출액은 일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10억을 벌었을 수도 있고 뭐 20억을 벌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억을 벌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인데 이거를 월 평균으로 다 더해가지고 12로 나누면은 월 평균 매출액은 8.3억 정도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은 2019년 12월쯤에는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음. 그러면은 회사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잡게 되겠죠. 2020년은 1년 총 매출액을 150억으로 잡자라고 하는 어떤 임원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은 뭐 TV를 팔 수도 있고 반도체를 팔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그런 상품들이 있겠죠. 상품들이 있을 거고 1번 상품이 있을 거고요. 2번은 마케팅. 이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해야지 저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설명드리는 얘기는 약간 사업하고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트레이딩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고객관리가 있을 거고 4번 기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영 전체 시스템 관리 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019년에 이미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100억에 대해서 2020년은 어떻게 2019년보다 약 50%의 매출액을 더 높일 수 있는가를 잡으려면 지금 제품을 판매하는 수량을 일단 1.5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1.5배. 50%의 더 판매를 목표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케팅 파워 또한 1.5배 이상, 적어도 1.7배 이상 구매가 나올 수 있는 마케팅을 실제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런 정도의 수치값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어느 정도 증감 또는 감소, 통제가 가능합니다. 시장적 리스크. 시장이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시장 리스크. 대기업은 시장 리스크까지 통제합니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없다면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영원부터 시작하는 돈 공부 3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는 왜 대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게 뭔데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영원부터 시작하는 돈 공부고, 내가 1년 이내로 지금 내가 통장에 없어요, 돈이. 10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저 BSC라는 그 영어나 영어도 안 좋아하는데 저걸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알아야 되지? 왜?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경영 전략은 아니더라도 나를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을 경영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세부적으로 써볼게요. 나를 경영하라고? 경영? 내가 회사야?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써볼게요. 자, 1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일단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싶은 분들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 이상 자산력이 1억,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이 내용은 과거에 겪었거나 아니면 그런 돈이 어떤 집안 내력을 통해서 이미 짠 하고 생기셨기 때문에 건너뛰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은 어쨌든 돈이 전혀 없는 분들을 대상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회사도 아닌데 왜 나를 경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직업을 갖는다. 두 번째, 사업을 한다. 세 번째, 투자자가 된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세 가지에다가 돈을 더 버는 방법은 직업인데, 직업은 시스템. 내 직업을 내가 스스로 시스템화 시키는 거고, 사업가면은 내 사업을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투자자면은 내 투자 기술, 투자 경영 기술을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기계를 시키거나,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 기계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몇십억 클래스인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당연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대체가 0원에서 1000만 원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돼요. 제가 그랬죠? 하면 된다.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하면 된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직업, 사업, 투자자. 자, 이 측면에서 한번 여기서 다시 써보는 겁니다. 나를 경영하라고? 어떻게? 내가 회사도 아닌데? 네,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나 스스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왜 이거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통장에 0원인데 이걸 1000만 원을 1년 이내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니까. 자, 그럼 이 목표를 내가 현실적으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 벌어야겠죠. 뭘로? 직업으로. 뭘로? 사업으로. 뭐로? 투자로. 자, 이 셋 중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업. 직업은 내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회사 일하기. 네, 취업하면은 월급을 받습니다. 안전하죠? 내가 월급을 받는데 어떤 투자하는 것처럼 손실 가능성은 없으세요. 손실 가능성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회사 매뉴얼, 그 다음에 능력, 회사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업무만 하면 돈을 법니다. 이게 회사 일하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200만 원에서 대기업이다. 5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다면 이 일을 취업을 해서 하면 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 200에서 500만 원이 순수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빼기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휴대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월세가 뭐 집이 그 자가이거나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는 게 아니면 월세가 있을 것이고, 뭐 식료품비가 있을 건데,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모으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을 나는 막 5만 원, 10만 원씩 펑펑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월세가 높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비싼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가 낮은 데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비해서 내가 먹는 양, 그런 게 제가 식사를 거르거나 그러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돈을 버는 것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돈을 버는 수준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다. 무슨 기준? 삶의 어떤 기준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돈을 벌음에 있어서 지금 번 돈을 다 계속 써버리는 사람이 그게 삶이 행복하고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돈 번 거를 그냥 왕창 다 써버리는 게 어떤 누군가에는 행복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적어도 보는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 내외이거나 어쨌든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 줄이세요. 비용 줄일 수 있는 모든 거를 최소화시킵니다. 식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배달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했죠? 그 계란 후라이랑 뭐 볶음밥 이런 거 시켜도 배달팁 하면 한 15,000원을 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면 배달입니다. 배달. 볶음밥 플러스 계란 후라이. 이게 배달비하고 15,000원이라는 뜻이에요. 15,000원. 근데 이거 내가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제가 그 계란 후라이하고 캐나다 그 해외에 있을 때 계란 후라이하고 베이컨. 캐나다 베이컨 진짜 맛있거든요. 베이컨 플러스 계란 후라이 이거 뭐 100원인가? 베이컨 그거 한 2개인가 3개 세트로 하면은 그것도 몇천 원밖에 안 해요. 3달러인가? 3.5달러인가? 또 저염, 소금도 덜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일주일도 넘게 먹어요. 일주일도 넘게 먹는데 이 비용이 얼마야? 10,000원인가? 20,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일을 넘게 먹을 수가 있고 너무 맛있어. 저는 돈을 아낀다는 그 기준보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할 때 그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20,000원으로 그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한국 이 배달통 배달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을 아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20,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거냐, 일주일을 맛있게 내가 먹을 거냐. 근데 사람마다 그 행복의 기준과 어떤 입맛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내가 왜 돈을 못 벌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업에서 받는 돈은 늘리고, 네, 회사 일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임원진이 될 각오를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시간 8시간, 주 52시간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회사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은 회사는 본인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써볼게요. 본인이 한번 셀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셀프 생각하기. 회사에 내가 월급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충분히 받을 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밥값도 좀 표현이 좀 저급한데요. 일당도 못하는 직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1순위입니다. 회사에서 이 직원을 통해서 매출의 기여도가 거의 없으면 회사가 힘들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되고요. A라고 써볼게요. A. B는 급여는 300만원 받는데 회사 매출 기여도가 10배, 20배, 30배 이상 하는 직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회사가 점점 더 그런 어떤 성장과 그런 것을 해주지, 계속 이 예를 들면은 초기에 200만원 받는 직원이 이렇게 B처럼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A처럼 돈을 계속 주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더 회사가 주고 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발전적인 것, 어떤 지위라든가 급여라든가 그런 걸 계속 해줄 거란 얘기죠. 직업에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생각나는 거대로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직업은 그래요. 자,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난 영어를 잘해. 영어 레벨 상이다. 그러면은 영어 개인 레슨을 할 수도 있죠. 개인 레슨 등등. 그러면 개인 레슨 하면은 시간당 레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만원 내외는 받을 겁니다.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하실 거죠? 나는 영어도 못하고 어떤 용접 기술도 없고 나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전혀 없어. 영상 편집?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 나 컴퓨터도 잘 몰라. 요즘에는 블로그 포스팅, 그냥 글만 써도 5만원, 10만원 받는 시대인데, 근데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 다 노력이 필요해요. 6개월 이상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써도 돈을 버는 시대인데, 난 글을 못 써. 글재주가 없어. 글재주가 없으세요? 배우면 되죠. 누구한테? 주변에. 여기서 프리랜서 업무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주변에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보다 돈을 많이 버는 친구, 선배님께 찾아가서 요청하세요. 친구님, 선배님, 이미 이분들은 본인보다 돈을 많이 버는, 예를 들면 플러스 500, 월 500만원씩 벌거나 플러스 1000만원 이상을 벌거나 하고 계신 분이죠. 그럼 가서 돈을 빌려달라 소리 하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친구님처럼, 나도 선배님처럼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버는 걸 나도 하고 싶은데 혹시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별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만약에 그 친구나 선배가 이 방법을 알려준다면, 정말 친한 친구면은 정말 친하다. 그냥 알려줄 거예요. 그냥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뭔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 어떤 청소라도 할래? 청소라도 할 수 있겠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물건이라도 내가 지금 사러 직접 가야 되는데 너가 대신 사올 수 있겠니? 등등등.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렇게 해서 그 가장 친한 지인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배우면 그 돈을 버는 방법까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그걸 알려줌으로써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다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모든 분야는 그런 어떤 마켓시어라는 게 있고 기술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겹치지가 않아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사가 당연히 그런 건데 그거를 어쨌든 알기 전에 일단 도전하세요. 일단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친구가 다 알려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업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비용을 뺀 것, 그러면 순수익이 남겠죠. 프리랜서로 한 달에 내가 처음에는 돈을 못 벌어도 어떤 걸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벌면 되고, 능력이 없으면 배워서 벌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수익이라는 게 생기죠. 다시 내려와서. 사업 투자 이건 빼겠습니다. 사업은 사업 기술이 있어야 되고, 투자는 투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지금 통장이 0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있으신 거예요. 사업 투자는 빼겠습니다. 여기 아래다 적을게요. 자, 그럼 직업 마이너스 비용이라는 게 있고, 프리랜서 부수익 플러스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 자, 200만원에서 500만원. 500만원 빼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500만원을 버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을 겁니다. 30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평균 잡아서 300이라고 치고, 월 300 빼기 비용을 내가 줄일 거 다 줄이면 아마 100이면 될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줄여봤어요. 50 이하로 줄여봤는데 가능합니다. 100 이하로 충분합니다. 그럼 월 벌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잖아요. 모을 수 있는 돈, 잉여자금, 순자산, 순투자금 이렇게나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5개월이면 100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프리랜서 부수익. 내가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부수익적인 업무 능력이 있어요. 바로 벌면 됩니다. 곱하기 시간이죠. 3시간, 5시간, 6시간, 주말 시간 포함해서 8시간 다 써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아마 본 직업보다 프리랜서 수익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 또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선배님한테 돈을 지금 300, 500, 1000만 원을 잘 벌고 있는 지인에게 찾아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서 그렇게 벌면 돼요. 그런 친구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찾습니다. 인터넷에 뭐가 있습니까? 블로그, 뭐 유튜브로 돈 벌기, 블로그 포스팅으로 돈 벌기, 영상 편집 돈 벌기 등등.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른 거는 영상 편집 기술을 갖춰서 영상 편집을 해준 걸로 돈을 버는 게 상대적으로 빠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왜 이게 좋냐면은 이런 거는 사업적인 그런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시간 대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배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투자 시간 대비 소득이 좀 많이 늘기가 어려운 일이죠. 위험하고 많이 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위쪽의 일, 이런 일을 인터넷으로 배우거나 친구한테 배워서 하시면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좋은 단어죠.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 사업가, 경영하는 사람과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이 부분이 아마 클 겁니다.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이 매우 크게 차이 날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수익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직업으로 번 돈에서 비용을 뺀 이 잉여자금보다 부수익으로 번 돈이 어느 순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넘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원만 벌어도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년 이내 보는 게 목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BSC가 여기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BSC. 여기서 그럼 BSC 아까 초기에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거를 여기다가 왜? 어떻게 적용하라는 뜻이냐? 자, 1월, 2월, 3월, 4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1년 이내로 10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나눠서 써보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은 점점점 해가지고 10개월째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내가 허튼데 돈을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써놓은 이 1월, 2월, 3월, 4월에 이 돈이 쌓이면은 마치 신호등, 그린 상태입니다. 이 방법을 지속하면은 10개월 이내로, 1년 이내로 10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3개월째, 4개월째 어느 날 이게 100만 원이 안 모였어. 뭐 50만 원이 됐거나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50만 원이면은 노란불. 뭔가 지금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돈을 허튼 데다 쓴 것은 아닌지, 술을 먹은 건 아닌지. 계좌를 열어서 보셔야 돼요. 왜, 무슨 일을 했는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다. 그럼 돈을 까먹는 잘못된 뭔가 행위를 한 겁니다. 뭐죠?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지금 내가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이렇게 감에 있어서 내가 써놓은 숫자랑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자 100만 원 벌었고 잔고 100만 원. 자 둘째 달 100만 원 벌었고 잔고 200만 원. 그러면은 그린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내가 계획한 대로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3개월째 됐을 때 이게 뭔가 착오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착오가 생긴 상태에 따라서 이게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걸 검토해서 내가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선이라는 단어 아시죠? 개선. 어떻게? 10개월째 10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도록 개선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지금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업.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착오가 생겼다. 간단합니다. 직업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인센티브적 성격의 일이라면 직업 일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가 됐든 적었던 걸 커버할 수 있겠죠. 2번. 프리랜서 활동으로서 내가 10만원, 20만원 벌고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10개월째 1000만원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내가 일기 쓰듯이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뭔가 부족해졌어. 그러면은 프리랜서 일을 더 많이 잠을 줄여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겁니다.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게끔 누구를 운영해라? 본인 스스로가 회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직원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일을 시키는 것 1000만 원 벌 수밖에 없게끔 본인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일 수밖에 없게끔 일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안 시키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인을 통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기 통제 능력 없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목표 달성할 수 없는 사람, 꿈 없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목표한 걸 안 지키잖아요. 자기가 자기 통장에 돈을 버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과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월, 2월, 3월, 4월 썼는데 이거를 일자별로도 세부적으로 3일, 4일, 기업은 이거를 시간 단위로 1시간,
예를 들면 9시부터 시작해. 9시부터 10시, 11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아주 정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관심이 있고 좀 공부에 학식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 둘 다 전공했는데, 어쨌든 저는 배워서 알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이 용어를 몰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고 돈을 버는 거를 이미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이 목표한 돈, 여기는 지금 0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써있지만 1000만 원부터 1억, 이거는 다 1억, 10억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프리랜서 업무 능력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 투자 영역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 레벨만큼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러한 방법을 참고해서 본인을 경영해서 달성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오늘은 0원에서 시작하는 돈 공부 3탄에서 1년에 10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는 법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다 행동으로 지금 당장 옮기신다면 진짜 1년 이내로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밖에 없게 되실 겁니다. 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실 거니까. 조금 피곤해도 더 일해서 돈을 모으실 거니까. 내가 조금 피곤해도 공부해서 프리랜서 부업을 만들 거니까. 지금 버는 돈에 불평불만 하지 않을 거니까. 뭐 나라 탓, 남 탓, 정부 탓 안 할 거니까. 본인 잘못입니다. 본인이 돈을 못 버는 거는 본인 잘못이에요. 나라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 잘못이 아닙니다. 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는 괜찮아요.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 별 차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였습니다.